네, 안녕하십니까. 엘렛입니다. 주말 잘 쉬시고 계십니까? 네. 뉴스에서 좀 충격적인 내용이 나와가지고, 네, 여러분들께 소개시켜 드립니다. 네, 그 전에 여기 아메리카노 여러분들, 이렇게, 뭐랄까, 설탕 많이 들어있는 거 드시지 마시고, 아메리카노 드시기 바랍니다. 자, 진행하도록 할게요. 네, 제목, 2억 원 폭락, 충격적인 한은 경고, 내년 서울 집값 마이너스 3% 이상 하락, 하면서, 기재부 장관이랑 차관 나와 있네요. 네, 우리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 네, 낯이 익죠? 자, 뉴스를 먼저 볼게요. 머니에스 기사네요. 그러니까 한은 내년 기준금리 1.25% 인상 전망, 서울 집값 3% 이상 하락 경고. 좀 섬뜩하죠? 네, 다들 오른다고 그러는데 내년에도. 과연 누가 맞을려나 봅시다. 올해도 아직 많이 남았어요. 지금 이제 8월 달이고, 데이터도 이제 8월 달께 이제 막 취합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면 4, 5개월 이상 남았죠. 그 다음 다른 기사 보니까, 이데일리네요. 2억 원 기재차관, 금리 인상 집값 낮추는 요인. 보세요. 분명히 2억 원 나왔죠. 2억 원. 3억 원도 아니고, 5억 원도 아니고, 만약에 100시면 어떻게 되나? 100억 원? 1000시도 있죠. 요즘에 1000억 원. 또 무슨 시가 있나? 1000억 원보다 더 있어요? 1000억 원 하락하면 어떻게 돼? 자, 그것에 대해서 제가, 금리, 이제 주로 금리 얘기가 많이 나왔는데, 금리 얘기랑 이제 플러스 주말이니까 한번 과거의 장기적인 자료, 제가 여러분들께 보여드렸던 거 한번 점검을 간단하게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일단, 금리가, 제가 시뮬레이션 한 것처럼, 이렇게, 요번 거는 성공했어요. 8월 달 거. 저는 10월 달이라고 하는데, 어쨌든, 지금 대부분의 사람들은 11월 달이라고 그래요. 왜냐면 올해 한 번 더 올린다고 그랬거든. 근데 그건 굳혀졌어. 근데 이제 이게 10월이냐 11월이냐인데, 사람들이 연달아는 좀 부담스럽다. 한 번 올린 것만 해도 대단하다. 그러니까 11월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저는 한 달 좀 빨리, 예상을 합니다. 그거는 제가 조만간에 자료 화면을 가지고 만들어서 여러분들께 보여드릴게요. 근데 내년까지 저는 1.75였잖아요. 근데 한은에서는 1.25래요. 1.25가 왜 1.25? 그러니까 1.5라고 하는 데는 없어요. 1.25라고는 해요. 왜냐면 1.25가 요거거든요. 요거. 여기까지 올린 게 1.25예요. 여기까지 올리는 게 요게 1.25예요. 이제 올해 한 번 올리고 내년에 한 번 올린다는 얘기잖아요. 근데 생각해 보세요. 올해 한 번 올린 건 누구나 다 알죠. 그러면 1%예요. 10월이든 11월이든. 근데 내년 1년 동안에 한 번 올린다고? 1.25? 택도 없는 얘기예요. 한 번 올리면 5번에서 8번 올려요. 과거에도 그랬어요. 네. 일단 과거보다 그 요인이 더 많아요. 올려야 되는 요인이 더 많아요. 나중에 말씀을 한번 제가 자료 화면을 가지고 말씀을 드릴게요. 그런데 문제는 여기서 말씀을 드렸듯이 여기 고정금리 비중이 82%다. 그러니까 55%일 때보다 지금 82%에서 여기서 변동금리가 올라가기 시작하면 이 사람들 진짜 처음에 한두 번 정도는 좀 더 내지 생각지도 못했지만 그러겠지만 이게 주택담보대출 같은 경우는 보통 5년도 아니죠. 보통 10년, 15년, 20년, 30년이잖아요. 이제 40년도 나온다니까. 그러니까 장기적으로 해야 되는데 우리가 한 1, 2년 있다가 당장은 아니어도 금리가 올라 있으면은 보통 못 견뎌요. 그래서 제가 얘기하는 게 기준금리랑 상관없이 시중금리는 이미 오르고 있었죠. 이거 보세요. 이거는 올해 거예요. 이거 13년 이후로 지금까지의 9년 동안이에요. 이거는 IMF 이후에 8년 6개월 상승한 거. 이 당시에 김대중 정부 이후로 8.6년 상승했거든요. 죄송합니다. 지금 8.7년째예요. 거의 상승 기간이 비슷해요. 근데 그것만 비슷한 게 아니라 그 당시도 처음에 금리가 장기 하락기관이었을 때는 많이 올랐어요. 그러다가 상승으로 돌아섰을 때 초반에는 같이 올랐어. 근데 한 1년 반 정도 오르고 나니까 한 1년 반 정도 오르고 나니까 이제 오르고 그러다가 이제 부담이 누적이 되는 거죠. 그러면 꺾여요. 지금도 보세요. 신용대출 금리는 1년 반 전부터 1년 정도 올랐지만 주택담보대출은 이 장기 하락이 벌써 끝난 지가 한 2년 가까이 돼요. 그 다음에 옆으로 기다가 이제 오르기 시작한 거라고요. 이제 가속도가 붙을 거예요. 왜냐면 그동안은 기준금리가 안 올라갔는데도 이렇게 올랐는데, 특히 신용대출 금리, 왜냐면 2006년 7년이랑은 다른 게 그 당시에는 영끌이 별로 없었어요.
그렇게 해주지도 않았어. 마통, 영끌, 패닉바잉 이런 게 아니었는데 지금은 영끌들을 많이 했다고. 특히 2030이. 과거에는 40, 50대가 그렇게 샀는데 이번에는 2030이 샀다고. 그래서 저는 이미 과거의 사례를 봤을 때 금리가, 시중금리 이미 올라 있고 1년 이상 올라 있었고 지금 기준금리까지 올린 상황에서 시중금리는 더 가속도가 붙을 거예요. 그래서 위험하다는 얘기 말씀드리고, 그러니까 과거와 같이 이게 꼭 데자뷰 현상, 그 다음에 평행이론, 뭐 프랙탈, 이렇게 제가 주장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제가 보는 장기적인 관점은 60년 이후로 79년 1파, 87년까지 2파 한 다음에 지금까지 3파가 끝나간다. 제가 볼 때는 뭐 끝났는지 한두 달 있다 끝날지는 그건 모르겠어요. 지금 진행되는 거 봐야 되니까. 그 사이에 1, 2, 3, 4, 5가 끝났다 그랬고, 여기서 하락은 최근에 8년 이상 오른 거에 대한 조정이 아니고 35년 동안 오른 거에 대한 조정이 오기 때문에 상당히 깊을 수가 있다. 그 말씀을 드리는 걸 항상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죄송합니다. 여기가 조선소도 아닌데 건조해요. 자, 그 다음에 한국은행에서 나왔던 금융 취약성 지수예요. 근데 IMF 때를 100으로 놓고 정상으로 했을 때, 안정권일 때를 0으로 놨을 때의 취약성 지수를 조사를 계속해서 분기마다 발표를 하는데, 카드 사태와 서프라임 사태 그때 이후로 지금 거의 최고치에 다다르고 있어요. 지금 1분기 거까지예요. 지금 8월인데 1분기 3월달치 데이터까지만 있는 거를 제가 6월달 걸 했는데 9월달 3분기까지 나오면 더 올라갈 거예요. 그만큼 우리가 위험하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지금 막 대출 막아버리고 금리 올리고 하는 게 나중에 이게 크게 터진다고. 이거는 IMF는, 과거 IMF 때는 기업이 단기자금 달러 단기자금을 너무 많이 써가지고 터진 외환위기였다면, 앞으로 오는 위기는 가계가 그냥 영끌 패닉바잉 그런 대출을 많이 받아가지고 GDP 대비 부채 비중이 110%를 넘겨 있는 상태. 근데 실제로 우리 키움증권 이사가 분석한 거 보면은 1200조, 1500조가 아니라 3000조라고 그러잖아요. 사실 사업자 대출도 알고 보면 개인 부채예요. 뭐 법인이 대출을 받았다 치더라도 결국은 책임은 소상공인 한두 명 있는 그 기업체 사장님이 물어야 되니까 결국은 또 개인 부채거든요. 거기다가 전세자금 대출 이런 거, 월세 보증금, 전세자금 대출이 아니고 전세 보증금, 개인한테 개인이 빌린 거니까 그걸 갖다 온전히 갖고 있지는 않는 게 대부분이죠. 또 한 가지는 주택 구입 부담 지수, 하우징 어포더블리티 인덱스, 이게 2008년 고점에 지금 살짝 넘었어요. 이것도 1분기 거야. 2분기는 6월달 것까지 하면 더 올랐을 거예요. 그만큼 아파트 가격이 많이 오르고 그러니까 대출을 받아서 사는 그 중위소득이 후달리는 가격까지 올라왔다는 얘기예요. 이게 역사적인 고점, 15년 만의 고점이에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5분위 배율, 하위 20%의 가격과 상위 20%의 가격에 몇 배 차이가 나느냐 했는데, 사상 최대 8.82배인데 지금 7월달 데이터는 한 달 처음으로 꺾였어. 야, 이거 진짜 처음이야. 이거 처음으로 꺾였어요. 근데 이 고점이 2007년 고점을 시뮬레이션 했을 때, 물론 사상 최고치긴 해요. 조사한 이후로. 근데 조사하기 전에 이미 7월달에 상투가 그리고 시뮬레이션을 해보면 사상 최고치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상황이 뭐든지 2007년 또 2006년 말 2007년 초의 고점과 상당히 비슷하다. 요거를 염두에 두시고, 지금 자료는 이 순서 그대로 원본 파일 그대로 제가 네이버 카페에다 올려놓으니까, 오늘 혹시 처음 보시는 분이 있으시면요, 구독 가입하신 다음에 네이버에서 이거 다운받아서 RGB 압축하게 풀어서 PC로 보세요. 모니터 크게, 이게 4000픽셀이거든요. 4K예요. 자, 이건 PIR, 소득 대비 주택 가격 비율이에요. 91년도에 당연히 상투 칠 때 시간이, 그러니까 아파트를 살 수 있는 기간이 제일 많이 걸렸겠죠. 9년 4개월 걸렸어요. 연봉을 9년 4개월 동안 모아야지 살 수 있는 가격이란 얘기예요. IMF 때는 당연히 소득은 그 사이에 늘었는데 가격이 떨어졌으니까 당연히 4.2년으로 줄었어요. 그 다음에 버블 세븐 때는 소득도 늘었지만 아파트 가격이 엄청 치고 올라갔죠. 이때 버블 세븐이요. 이거 지금 비싼 아파트만 따진 거예요. 제가 따로 가공한 거예요. KB에서는 2009년도까지 밖에는 조사를 안 했기 때문에 제가 그 이전 데이터를 제가 따로 연구한 거예요. 이때 13.3년 걸렸어요. 그 다음에 서프라임과 유럽 재정위기로 빠져가지고 7.5년으로 줄었어요. 왜? 소득은 조금 늘었는데 아파트 값이 빠졌으니까. 근데 지금은 어때요? 지금 한 9년 가까이 소득이 늘었는데 오히려 1분위는 소득이 줄었어요. 코로나 때문에 더 줄었어요. 요거는 로그 차트 수익률 차트예요. 상승률 차트죠.
그러니까 절대값 비교하는 게 아니에요. 이게 그러니까 1분위는 1074만 원이고 5분위는 144만 원이에요. 한 달 수입이. 그만큼 10배가 차이 나, 10배 가까이 7, 8배 차이가 나요. 어쨌든 7.5년 걸리던 게 지금 16년 정도로 올랐다. 그러니까 9년, 13년, 16년 이렇게 왜 비싼 15년 만에 최대치인 가격에 살려고 그러느냐. 살려고 해도 이미 늦었다. 이 사이클은 포기해라. 3년 전, 4년 전에 샀으면 괜찮죠. 늦게라도 샀었으면. 근데 지금은 7년, 8년 오르고 9년째 상승 중인데 여기서 만약에 6개월, 뭐 3개월, 막 길어야 9개월 오른다고 쳐봐요. 그 다음에 빠지면은 감당이 안 될 수가 있어요. 좀 전에 봤잖아요. 2억 원 폭락한다고. 2억 원 차관이 3억 원도 아니고 5억 원도 아니고 10억 원도 아니고 100억 원도 아니고 1000억 원도 아니고 자꾸 사람 이름 성을 바꾸네 내가. 2억 원인 차관은 1차관은 성이 이씨예요. 다행히 백씨 아닌 게 어디예요. 하여튼 그래요. 넘어갑니다. 또 한 가지는 과대 분산 테스트라고 베리언스 바운드 테스트. 그러니까 내재 가치인 그러니까 거주 가치인 내재 가치만 있는 전세 가격과 거기 플러스 투자 가치가 포함되어 있는 매매 가격의 분산. 그러니까 시그마를 제곱한 분산 변동성을 비교하는 건데 지금 과거에 보면은 버블은 이미 끝났고 그러니까 버블긴 때 하락한 거는 아니에요. KB 기준으로 버블이 해소된 다음에 희망하니가 없을 때 빠지는 건데 강남은 이미 작년 11월 이후로 한 7, 8개월 동안 버블이 해소가 됐어요. 즉 오르긴 올라도 전세값 변동보다도 크지가 않아. 이미 많이 올라서 그러니까 강남 3구가 1년 반 동안 상승률이 꼴찌지. 1등은 어디예요? 노도강 금강구죠. 거기는 버블이 많이 해소가 되긴 했지만 아직도 버블이 완전히 해소된 건 아니에요. 과거에도 보니까 강남 3구가 먼저 버블이 해소되고 그 다음에 노도강은 한참 있다가 해소가 되는데 해소가 되고 나서 붕괴가 오더라. 이거 제 데이터 말고 KB 지수만 보세요. 옆에 장기간 하락하는 거 보이잖아요. 이거 지금 그런 국면이니까 특히 노도강 금강구 위험하다 말씀드리고 입주 물량이 올해 내년이 많이 줄니까는 아파트값 떨어질 일이 없다고 하지만 임대 말소 물량은 지금 엄청 쌓이고 있거든요. 이 사람들 4년 전, 8년 전, 10년 전에 산 사람들이에요. 지금 보통 2배, 3배 수익이 나 있는 사람이야. 근데 안 팔어. 왜? 앞으로 올라갈 것 같고 세금 부담도 별로 없어. 근데 만약에 시간 지나면 세금 부담은 점점 커져요. 공시지가 현실화가 돼가면서 거기다가 아파트값 하락으로 돌아서 봐. 그러면 이 사람들은 미련 없이 던져요. 왜? 이미 3배, 4배 먹었는데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3배 먹었단 말이야. 3배. 세뱃돈도 많이 받았단 말이야. 그래갖고 3배 올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그리고 미분양이 안 쌓여서 괜찮다고? 미분양은 나중에 아파트가 꺾이면 그때부터 미분양이 쌓여요. 올라가거나 이럴 때는 절대 미분양 안 쌓여요. 왜? 상승 기대감이 있거든. 근데 꺾이잖아요. 상승 기대감이 없어지면 미분양이 쌓여요. 그렇게 줄 서서 사는 사람들 500대 1, 300대 1 싹 사라져요. 과거에도 그랬어요. 임대말소 물량 잘 조심해야 돼요. 이거 언제 튀어나올지 몰라요. 그래갖고 저는 이거를 블랙스완이라고 했거든요. 과거에는 임대말소 물량 때문에 무너진 적이 없었어. 임대사업자가 없었으니까. 근데 이제 임대사업자 말소 물량이 여기 물량을 보세요. 제가 연간으로 누적시킨 거예요. 그러니까 거의 안 나와. 그리고 임대 살고 있어 사람들이. 한꺼번에 쏟아지진 않아. 근데 아파트가 꺾이기라도 하면 이 사람들은 되게 빠른 사람들이에요. 선수들이에요. 선수. 이 바닥의 선수들. 그러니까 법인사업자 내갖고 임대사업자 등록해갖고 물건을 좀 이렇게 뭐 매물 잠김 현상까지 만드는 꾼들이란 말이에요. 그 다음에 지금 법인들이 개인한테 그동안은 파는 게 정상이었는데 회사 보유 물량 만들어서 파니까. 근데 2019년부터 엄청 사더라 개인한테. 그래갖고 이게 그동안은 하락하던 누적 누적 건수가 보합을 이루더니 2019년부터 엄청 사져갖고 이만큼을 쌌다가 이 작년 7월 이후로 7.10 대책 이후로 법인들의 투자나 대출이나 이게 다 막혀버리니까 이제 사지를 못하고 팔기만 해야 된다. 그래서 개인한테 계속 팔고 있는 거. 요 현상이 다주택자 비중이 줄어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주택자가 계속 아파트를 팔아. 그러니까 뉴스에서는 다주택자가 줄어들m에도 불구하고, 즉 매도함에도 불구하고 아파트가 꺾이지 않는다. 대단한 장 이런데 선수들은 올리면서 판다고 그랬죠. 올리면서 팔고 꼭지에서 팔고 꺾인 다음에도 팔고 그러면 평균가가 한참 올라가요. 바보처럼 꺾인 다음에 팔게 되면 몇 주 팔지도 못했는데 사자가 싹 없어지면
자기가 호가를 낮추면서 폭락시키면서 팔아야 돼. 그런 바보가 어딨어요. 그런 초보자들이나 그렇지. 근데 초보자들은 10째 5째 사지도 못했어. 선수들이니까 10째 5째 20째 30째 샀지. 지금 엘리엇은 앞으로 35년 동안의 상승이 끝나고 8년 빠진다고 그러고, 미래에셋 얼마 전에 그 컬럼에는 보니까 앞으로 20년 하락하는 걸 얘기를 하고, 우리 한국은행의 그 박승 총재, 그분은 앞으로 30년 하락한다고 그러고, 이분 선수들은 안단 말이야. 느낌이 싹 오는 거야. 근데 이 분위기, 상승 분위기를 계속 이으려고 호가 높이고 막 2억씩 3억씩 높여서 호가하고, 그 다음에 언론에서 펌프질하고 그러고 있다고요. 여러분, 한 개 두 개 거래 없다가 신고가 하나 만들면은 그걸 이제 시세가 대세가 만들어지고 한순간에 무너진다고. 그걸 거래 없이 올라가는 건요, 나중에 거래 없이 빠져요. 팔려고 그러는데 사자가 없어. 근데 급한 사람이 있단 말이야. 그 중에 배반 세력이 나온다고. 배반의 장미 한번 노래 듣고 싶다. 그 누구죠? 우리 그 가수 옛날에 그 이름이 잊어버렸네. 배반의 장미 있잖아요. 소리 꽥 지르고 나와가지고 이름이 갑자기 생각 안 나. 하여튼 제가 여자들 이름을 잘 기억을 못해요. 이게 잠재의식 속에 하도 이 여자 저 여자 사귄 다음에 그 자꾸 옛날 여자 이름이 자꾸 튀어나와가지고 사귀다가 좀 새로운 여자 사귀다가 좀 문제가 되니까 일부 잠재의식 속에 한 번이라도 만나거나 스쳤다거나 이랬던 여자들을 이름을 딱 자동으로 지워지는 이게 기재가 내재가 돼 있어요. 이게. 그래서 제가 여자 이름을 잘 기억을 못해요. 오직 저희 와이프 이름밖에는 기억을 못해. 엄마 이름, 그 와이프 이름. 딸이 있었으면 딸도 했을 텐데, 딸 하나 있었으면 좋을 텐데. 하나 이따가 하나 나자고 할까? 애들 지금 없는데. 지금 이런 건 39금이에요. 자, 조심하세요. 그리고 지금 한국은행에서 금리 올리고 대출 중단시키고 막 이런 게, 우리가 이 가계부채가 쫙 늘다가 지금 100%를 처음 넘어서 106%예요. 거기다가 기업부채가 IMF 맞을 때가 110%인가 그랬어. 근데 지금 다시 110%가 넘었어. 줄었다. 이게 73%까지 줄었다가, 그러니까 113%일 때 IMF가 나왔단 말이에요. 그래갖고 이렇게 줄였어. 그러다가 100% 계속 못 넘었다가 요번에 넘었어요. 근데 넘은 이유 중에 제가 추정컨대 분명히 개인이 법인을 만들어가지고 개인 사업, 법인 사업자 등록해갖고 임대 사업자 등록해가지고 물건을 막 3채, 4채, 5채 샀을 거라고. 그러면서 개인한테는 대출 안 줘서, 그러니까 한도를 막 가져놨잖아요. 근데 법인에다가는 70%, 80%막 해줬단 말이에요. 그게 는 거 아닌가. 그래서 우리가 일본 꼴 나는 거 아닌가. 일본이 91년도에 상수층 무너질 때 개인 부채는 별로 안 많았는데 기업 부채가 그렇게 많아가지고 기업이 그 대출 땡겨가지고 전 세계의 땅을 다 사놨다가 이렇게 망했단 말이에요. 지금 그런 현상 따라가는 거 아닌가. 그러니까 동시에 터지는 거 아닌가. 그러니까 미국이 서프라임 때 100%가 딱 돼갖고 무너졌거든요. 그러니까 미국 플러스 일본은 개인은 괜찮았는데, 그러니까 미국은 법인은 괜찮았는데 가계가 문제가 있어갖고 서프라임 사태가 났었고 15년 전에, 일본은 30년 전에 91년도에 가계는 괜찮았는데 기업이 부채를 많이 땡겨가지고 문제가 터졌거든요. 근데 한국은 친일파와 친미파가 이게 민족파도 있지만 섞여서 살잖아. 그러니까 우리 부동산 시장에는 30년 전에 일본의 그 각 기업 부채와 15년 전에 미국 서프라임, 그게 혼재돼 갖고 한꺼번에 터지는 거 아닌가? 라는 합리적인 의심을 드는데, 그게 바로 이 차트예요. 개인은 부채가 얼마 없어서 30년 전에 91년도에. 근데 기업 부채가 이렇게 147%까지 갔다니까. 그래갖고 두 개를 합치니까 210%야. 그래갖고 생산 가능 인구 줄면서 무너졌단 말이에요. 근데 미국이 2007년도 이렇게 전후에 서프라임 맞을 때 기업 부채는 별로 없었어. 62%밖에 안 됐어요. 근데 개인이 100%까지 갔다니까. 100%까지. 그러다가 케이스 실러 무너지면서, 생산 가능 인구 무너지면서 기업 부채 부동산이 폭락을 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스페인은 개인은 81%밖에 안 됐는데 기업이 얘네도 많았네. 일본 따라가네 얘네. 그러니까 일본과 스페인은 기업에 문제가 있었고, 미국은 가계에 문제가 있었어요. 서프라임 개인한테 막 대출해줬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나라는 30년 전에 일본과 15년 전에 미국, 유럽의 그 나쁜 점만 따가지고 우리가 지금 현장이 된 거 아니냐. 그래서 퍼펙트 스톰, 그레이트 리셋, 그레이트 마징가, 태권브 얘기가 자꾸 나오는 게 그 이유예요. 그래서 여러분들께 마지막으로 요 차트로 항상 저는 마지막을 이걸로 하고 싶어요. 왜냐면 지금 8년 7개월째 상승한 지금 현재와 15년 전에 8년 6개월 동안 상승했다 꺾인 버블 세븐의 2006년 말,
그리고 30년 전에 그 4년 동안 오르면서 그 일본 따라서 무너졌던 그 일기 신도시의 노태우 대통령 때의 91년 5월달, 이게 지금 상당히 비슷한 지표가 지금 2년 전 동을 비해서 나타나고 있다. 상당히 조심해야 된다. 근데 20개월 상승했는데 이번 달까지 명목으로 치면 15개월째 상승이에요. 그러니까 20개월 상승한 이후로 최장기간 상승한 게 30년 만에 15개월 상승이야. 정말 위험한 거예요. 그래서 자, 얼마 하락한다고요? 5억 원 아니에요. 3억 원도 아니에요. 100시도 아니에요. 1000시도 아니에요. 천유희 생각나네. 1000시면은 야 1000억 원이었으면 어떻게 하냐. 근데 더 무서운 건 뭔지 알아요? 이름이, 이분은 억원이잖아요. 조원도 있어. 조원 대한항공. 부럽다. 예. 1000조원이야 봐. 1000조원. 1000조원 아니야. 혹시 2억 원 이분 아들 이름 혹시 이조원 아닌가? 농담이야. 사람 이름 갖고 농담하면 안 되는데, 그냥 주말에 썰렁 해가지고. 어쨌든 요거 잘 생각해야 돼요. 내년 서울집가 3% 이상 하락한다는 얘기는 10% 하락하는 것도 나올 수 있고 15% 나오는 것, 평수도 나올 수 있다는 얘기예요. 어떤 뭐 대출이 많이 껴있는 사람이 금매를 던진다 그러면. 그리고 내년에 1.25인데 내가 볼 때는 1.25는 택도 없어. 아니 올해 2번 올렸는데 내년 1번 올린다고? 올해 2번 올렸으면 내년에 최소 3번 올려야지. 그러면 1.75라니까. 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커피, 예, 아무렇게나 먹는 아메리카노, 여러분들 설탕 하는 거 드지 마세요. 특히 나이 드신 분들은, 연식든 되신 분들은 저처럼 이렇게 뭐 마음은 31살이고 싶은 사람들은 뭐 괜찮겠지만 마음도 늙은 분이 있어요. 연식 오래되신 분들. 자, 그 사람 조심하시고, 항상 엘리엇 응원해 주시고, 댓글도 많이 달아주시고, 다른 분들한테도 엄지척이나 찬성 반대 의사표현을 많이 댓글로 달아주시기 바랍니다. 자, 저는 저 PC 안에 있는 멋진 저희 옛날 여자친구들과 작별 인사를 합니다. 마치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